그런 거 보면 대표님께서 흑백 요리사도 출연하셨잖아요. 그 에피소드 좀 듣고 싶어요. 어떤 이거 분위기였어요? 어디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최초 공개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만날 분은 고시네푸드의 고석현 대표님이거든요. 흑백 요리사에도 출연하셨는데 뭐 분량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봤지만 내용을 좀 볼 수는 없었어요. 나이는 되게 젊으신 분이신데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어떻게 이분을 알게 됐냐면 강연자로 오셔가지고 프랜차이즈 협회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가 제가 오늘 1대1로 한번 말씀을 듣고 인사이트를 좀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저희 구독자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본사로 방문을 했습니다. 강연장에서도 봤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그림들이 고시네 회사에서 운영하는 브랜드를 하나의 놀이공원처럼 도식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나오셨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었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 대표님 한 번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브랜드들을 놀이공원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림 좀 그려봤어요. 첫 번째 고시네 고추장찌개라는 브랜드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양문 소갈비집이고, 휘뚜루는 재료를 즉석에서 오뎅으로 만들거나 튀기거나 하는데 풋밭에서라는 야채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그림도 그려봤고요. 장어집이에요. 장어를 귀신의 집처럼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밑에는 너츠비어라는 맥주집인데 여기가 되게 재밌어요. 맥주를 직접 따라 먹는 컨셉인데 롤러코스터 같이 재밌게 좀 표현해봤습니다. 천하제육뚜껑이라는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또 떨리네요. 제가 대표님 소개를 까먹었네요. 대표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시네푸드에서 고시를 맡고 있는 고석현이라고 합니다. 네, 고성현 대표님입니다. 저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네네. 지금 제가 운영하는 사업은 30대 초반부터였고 그 전에도 했었는데, 대표님도 지금 되게 젊으시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94년생 31살. 31 정말 젊으신 편이시잖아요. 네. 지금이 그런 거고 첫 창업은 더 젊으실 때니까 첫 창업이 그럼 언제였어요? 27살이 영업신고증 내고 한 창업이고, 사실 그 전에 그냥 길거리 장사나 그 깔세 같은 개념으로 그 운영을 했던 건 23살. 23살이 그럼 첫 사업이네요. 맞아요. 내가 월급을 받지 않고 내가 벌어서 쓴 게 23. 버렸죠. 그러니까 버려졌죠. 번 건 그때는 아니지만 버리긴 했지만 그 배움의 비용으로 사용을 하셨네요. 네, 열심히 했었어요. 예. 깔세로 뭐 어떤 걸 하셨는데요? 첫 장사는 지금 전동 킥보드 같은 게 많잖아요.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되게 귀하고 되게 신기했어요. 왕발통 같은 그 킥보드는 아니고 바퀴 두 개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그거를 트라제라는 자동차에 8대를 싣고 전국 축제장에 돌아다니면서 30분에 10,000원씩 빌려주는 장사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전혀 다른 맞아요. 업종이었네요. 외식적이 아니었네요. 맞아요. 그러다가 우연찮은 기회로 야외 수영장에 식당 부스를 친척형이 MD로 배정을 해줬었는데, 그 라면이랑 돈가스만 팔아도 대박이 난다라는 친척형 권유로 했었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그 마음이 앞서서 했던 게 잘못됐었어요. 사업이 잘 안 되셨어요? 첫 외식업이었거든요. 요 라면밖에 못 끓여봤던 사람이 그 돈가스랑 라면을 팔면서, 그리고 빚이 좀 생겼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때 몸도 되게 힘들었고 돈도 뺏겼는데 다시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요리사로 취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요리사로 전향하신 거는 몇 살인 거예요? 그때가 이제 23살 후반,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시네를 창업을 하신 거는 27살이시고, 그때 첫 브랜드는 뭐였어요? 고시네 고추장찌개라는 고추장찌개. 브랜드였습니다. 고추장찌개 되게 큰 장점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본점이 을지로에 있는데 10평짜리 매장이에요. 그때 외식업을 봤을 때는 점심에 먹는 메뉴, 저녁에 먹는 메뉴가 나눠져 있는데 이걸 좀 타파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추장찌개를 팔면서 점심에는 단일 메뉴로 회전을 돌리고 저녁에는 포차로 조명이랑 노래도 좀 바꾸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대박이 났었어요. 그럼 우리는 점심 메인이다, 저녁 메인이다가 아니라 점심, 저녁을 다 잡겠다. 맞아요. 두 마리 토끼 잡겠다 한번 해봤죠. 네. 두 마리 잡으셨나요? 너무 잘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고추장찌개는 직영점을 계속 하시다가 이제 가맹사업도 하시겠네요? 가맹사업을 첫 달 만에 나가게 됐었죠. 첫 달 만에 가맹점이 계약이 되셨다고요? 네,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있거든요. 저희 식당 말고는 유동도 없는 자리인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문의도 너무 많은데, 그때 우연찮은 기회로 이제 하나하나 하게 됐었어요. 총 4개, 5개까지 운영하다가 그때가 2020년 3월에 창업을 했는데 코로나 시절에 오픈을 했었어요. 어려운 시기였네요. 네, 근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됐는데 이제 9시 영업 제한이 너무 타격이 큰 데미지를 받고 다 줄폐업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잘 되고 잘 있어요. 되고 네. 그리고 제가 좀 집중해서 봤던 네. 브랜드가 양문. 네. 양문이 고기 전문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인터넷상에 제가 살펴보니까는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양문의 특징은 뭐예요? 저희는 소갈비 전문점, 제가 소비자 입장으로 좋을 것 같은 점은 해장국, 소갈비 장점은 해장국을 기본으로 주고 냉면을 기본으로 주고 이제 양념게장으로 기본으로 주는 게 되게 크게 손님들이 좋아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혹시 수입인가요? 미국산 쓰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처음에 창업하실 때 다른 분들은 젊은 나이는 다 취직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표님은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많이 하셨나 봐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어려운 점 지금도 어려워요. 사업은 계속 어려워요. 그렇죠. 모든 거는 다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길 잘했다기보다 그냥 외식업에 있는 게 너무 좀 감사한 것 같긴 해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먹는 걸로 만들고 만든 걸 가지고 팔아서 돈도 벌 수 있다는 게 뭐 돈은 뭐 벌었다 안 벌었다 보다 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대표님은 지금도 현장에 자주 가시는 편이세요? 아니, 좀 전에도 현장에 있다가 앞치마 메고 하시는 편이세요? 네네. 그럴 때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런 게 있나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진짜 잘하는 거 할 때 좀 미쳤다. 그 뽕에 취해가지고 하는 순간이 나 진짜 잘한다 하는 순간 그냥 제가 주방에 있거나 홀에서 적극할 때가 제가 제일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거 보면 대표님께서 흑백 요리사도 출연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찾아봤지만 정보는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처음에 잘 안 되신 거였던가요? 1라운드 탈락. 1라운드 탈락. 그 에피소드 좀 듣고 싶어요. 이거 어디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최초 공개인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섭외가 왔어요. 저는 신청을 할 생각이 없었고 네. 그 당시에 섭외 온 셰프들이 서울에서도 되게 좀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출전하면은 약간 잘해야 번전인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잃을 게 많죠. 오너 셰프들은 탈락하는 고배를 마셔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잘한다는 분들이신데 잘 나오면은 잘한다는 게 그냥 증명이 되는 거고 안 되면 오히려 탈락이 되는 맞아요. 가게 데미지가 고민하셨겠어요. 고민 많이 했는데 뭔가 깨부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서 그리고 자신도 있었어요. 내가 대중들 입맛에 제일 잘한다라고 해서 출전을 하게 됐었고 저한테 제일 의미 있는 음식이 고추장찌개거든요. 첫 네. 장사로 시작했던 게 고추장찌개고 그래서 고추장찌개를 준비했었고 버터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 현장에서 버터 만들어서 거기에 장조림을 박아서 버터 안에 장조림이 박혀있는 그런 버터랑 고추장찌개를 밥 비벼 먹게끔 해줬었거든요. 네. 정말 너무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퍼포먼스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숯불을 쫙 깔아놓고 그 위에 고추장찌개 끓여서 딱 놓고 버터 만든 거랑 밥해서 종 쳤어요. 이제 끝났다. 맛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땡 쳤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네. 왜 안 오지? 근데 다른 거 하고 하다가 저한테 네. 오셨는데 네. 그 숯불에 나서 끓고 있다 보니까 이게 쫄아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숯불에 끓는다고 옮길 수는 없었어가지고 네. 쫄아 있는 상태에서 심사가 들어가서 타이밍이 안 좋았네.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100점이 상태에서 떨어졌으면 덜 아쉬웠을 텐데 먹어보면 다 기절할 맛이긴 한데 네. 아무튼 그래서 너무 아쉽다. 그때 누가 심사를 오셨어요? 백종원 대표님이 백종원 대표님은 대중적인 맛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점수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쵸. 어떤 미식적인 것보다는 대중적인 맛에 대해서 되게 좋은 점수 받으셨을 뻔했을 텐데. 그래서 탈락하셨습니다 하고 가시길래 잠시만요 하면서 다시 부르기도 했어요. 이거 잘 섞어서 먹어봐달라고.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런 자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탈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같은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 같이 계셨던 여러 셰프님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셰프님은 안 계세요? 예를 들면 좀 본받고 싶었다라든지 아직은 좀 젊은 나이시니까 배울 것도 많으신 나이잖아요. 어떤 것 좀 있으셨어요? 제가 출전할 때 엄청 자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대중들의 입맛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중적인 입맛인데 나만의 킥을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냥 우물한 개구리더라고요. 그냥 모든 셰프님들이 다 저보다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저는 많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게 막 영혼을 갈아서 인생을 걸고 하는 것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비빔밥 사장님도 엄청 인생을 갈아 넣으시던데요. 네. 그런 거 보면서 다시 또 요리를 더 집중해서 내가 스스로 발전해야겠다라는 걸 느꼈고 누구 한 명을 꼭 찝는다기보다는 전체가 너무 다 대단하신 셰프님들이랑 경쟁을 해봤던 게 또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출연에 대한 후회는 안 하고 계세요? 감사하죠. 그런 기회를 주셨던 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장사로 시작해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만드셨잖아요. 장사 말고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때 힘들었던 점이나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해야 된다.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도 잘하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겪은 그 경험을 공유를 좀 한다고 하면은 진짜 어려운 사업이긴 해요 이게. 그리고 가맹 본사와 점주의 관계가 대부분의 점주님들은 인생을 걸고 또 전 재산을 걸거든요. 되게 책임이 막중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구조 자체가 점주가 일단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사가 돈을 벌고 여기서 소비자가 만족을 해야 되는 마법 같은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삼각 구도를 완성을 시키셔야 되죠. 그럼 장사를 하실 때 저는 이런 내용들을 수집하는 게 좀 좋던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장사를 할 때 고객들의 심리 같은 거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고객들의 심리를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지 장사에 도움이 된다. 고객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부분은 혹시 없으세요? 있어요. 저는 판매가 설정을 좀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하죠. 네, 보통의 메뉴 코스트를 짤 때 코스트를 분석하고 유통 구조 되는지 그 다음에 판매가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본사에서. 저는 역순으로 가요. 내가 소비자면은 이 가격이면 먹겠다. 먹을 가격을 먼저 설정을 하고 이 비주얼에 이 가격에 먹겠는데 이 코스트가 너무 비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대량 구매를 통해서 이 단가를 낮추든지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낮은 등급은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서 코스트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판매 가격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가격에 맞게끔 메뉴 구성을 한다는 뜻인가요? 네. 근데 우리가 메뉴를 먼저 맛있게 만들면 가격은 따라오는데
가격을 먼저 설정하면 메뉴 구성은 정말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렵진 않나요? 이건 또 요리사 출신이어서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장 잘 설정된 메뉴는 양문 메뉴인가요? 양문 메뉴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표님과 저희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비용을 받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얻고 대신 대표님도 좋은 부분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문도 프랜차이즈 브랜드잖아요. 네. 개인 가게가 아니라 양문의 장점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 밀고 있는 키워드 중에 소갈비 1등이다. 이제 그 고깃집 중에 그 돼지고깃집도 많고 소고깃집들은 너무 평범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뾰족한 메뉴들은 구성이 잘 돼 있다. 그리고 저희 브랜드 이제 다양한 미디어에도 노출됐었고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양문을 창업하기 위해서 최소 평수는 몇 평인가요? 요즘에 저희가 20평 초반 모델부터 4, 50평까지 해봤는데 30평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고요. 20평 초반대로 하면 진짜 좀 알짜 매장으로 직접 운영하고 할 때 좀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30평 정도 오픈을 할 때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부동산 비용 제외하고. 저희가 최대한 많이 살려서 하는 걸 요즘에 추구를 해요. 그래서 가맹비용비 2천만 원이고 나머지 다 포함해서 한 1억 정도의 창업이 가능한. 30평에 1억이면은 정말 빠듯하게 오픈하시겠는데 왜 이렇게 오픈 못하잖아요. 본사 돈 저렇게 못 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근데 창업이란 게 얼마를 버냐도 중요한데 얼마를 처음에 넣고 얼마를 빼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불안한 이 외식업에서 비용을 조금 더 절감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또 엄청 또 저렴한 것 같진 않아요. 1억이라는 그 금액이.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렴하게 잘 창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좋은 매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들으시는 구독자분께서는 걸러서 들으십시오. 대표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대표님이 지금 운영하시는 매장들의 데이터가 좀 나왔을 거예요. 평균치로 한번 여쭤볼게요. 매출은 한 어느 정도 나오세요? 저희 제일 잘했을 때부터 얘기하고 지금 현 시점 얘기해야 되는데 제일 잘했을 때는 9천 정도 나왔었고요. 지금은 7천 후반대에서 8천 초반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까지 여쭤봐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순수하게 얼마 정도 번다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점주님 입장에서. 저희도 직영을 2개를 운영하는데 직영 2개도 수익률이 정말 달라요. 뭐 임대료도 있고 하나는 오토 매장이고 하나는 거의 반오토 매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20%에서 30% 정도 차이가 남는 것 같아요. 20%에서 30%가 고객 매출의 수익이라고 하면 되게 높은 거긴 합니다. 사실 30% 넘어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는 조금 거르는 편입니다. 거르는 편이고 20% 넘어가는 경우도 정말 잘 짜집기 해가지고 계산을 할 때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보통 고기 브랜드 같은 경우는 20% 이하인 경우들이 더 많기는 하거든요. 대표님 입장에서도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된다고 한다면은 물론 대표님의 말에 팩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그걸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괜찮은 수익률이신 것 같고 그리고 브랜드가 지금 많으시잖아요. 그 많은 브랜드들은 전부 다 프랜차이즈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양무는 프랜차이즈 사업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고시네 고추장찌개 때문에 어려울 때 창업 브랜드 이게 대박이 나서 저를 살려준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확정을 하면은 나는 얘한테 진짜 잘못을 짓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브랜드를 프랜차이즈 사업용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점주가 돈 벌고 본사가 돈 벌고 고객이 만족해야 되는 이 구조가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만들었는데도 그리고 전 이해도가 되게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데 다시 또 양문을 보니까 그때의 수익률은 막 40%도 나오고 이랬었어요. 본점 하나 있고 이럴 때. 근데 이거야말로 내가 점주가 돈 벌 수 있게 하고 본사가 돈 벌 수 있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 해서 이제 그러면 직영을 하나 더 해보자. 그래서 강남에 했는데 이게 또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가맹사업용으로 다시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아마 가장 집중하는 브랜드가 양문이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준비 중인 것도 있으신가요? 저는 그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만드는 걸 좋아해서 너무 많은데 이제는 좀 생산성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양문은 원조 소갈비로 시장을 확장을 했는데 그 아류 브랜드들이랑 미투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조를 뺏길 수도 있겠다. 좀 더 좋은 상품성과 확장을 해서 우리가 소고기 시장 1등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다시 또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가맹 사업을 하다 보면 대표님께서 가맹 점주님과 소통하실 일도 되게 많잖아요. 한 가지 노하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가맹 점주님과 소통을 하다 보면은 물론 대부분이 다 좋은 분들이고 회사를 믿어주고 따라와 주시기는 하지만 또 반대로 좀 공격적이거나 본사에 뭔가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멘탈이 흔들리고 멘탈이 깨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내 멘탈 관리를? 멘탈 관리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냥 멘탈 무너졌다가 잡고 무너졌다가 잡고 이게 노하우는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프랜차이즈 사업은 교육 사업이어서 이 또한 그 저희가 잘 알려드리고 잘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먼저 조언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제가 그런 부분들 관리를 대표님들이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연구를 좀 많이 하는데 저는 또 오랫동안 해왔고 점주님들께서 간혹 가다가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악의적으로 공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본사 대표님들 만나다 보면은 정말 큰 기업 대표님들 만나게 되면은 그걸 직업처럼 하시는 점주님도 계세요.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사냥꾼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법조인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어떤 미비한 부분들로 소송을 걸어서 내가 투자한 금액 다 회수하고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는 안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한 300호점 넘어가면은 한두 분씩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성향적으로 본사를 굉장히 공격하시는 분들은 의미 없는 걸로 공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이유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게 너무 악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좀 가졌을 때 항상 깨지는 마인드 때문에 되게 힘들다가 제가 언제 그거를 좀 극복을 하게 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이분이 뭔가를 불만을 가지고 또는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나와는 관계없이 장사가 안 되는 매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양심의 가치가 느껴지잖아요. 나로 인해서 이런 건가? 내가 이 브랜드를 잘못 만들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그 극복하게 된 한 가지 이유는 어떤 거였냐면은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 가맹점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되새겼을 때 결론이 그래 내가 지금 야근하는 이 시간도 이 가맹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브랜드를 개발하고 메뉴를 찾아보고 있는 건데 내가 왜 여기에 멘탈이 깨지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분들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는 방어가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난 내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하게 되면 내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도 되겠죠. 저는 그렇게 극복을 해왔거든요. 너무 좋은 팁을 주셨네요. 또 강연을 제가 나갈 때도 진짜 준비를 잘하고 진짜 하늘 부끄러워 진짜 떳떳하게 준비를 하면은 강연하기 전에도 너무 자신이 있거든요. 그 강연할 때도 제가 준비 안 했던 뭔가에 더 토해내게 되더라고요. 준비가 미흡할 때 떨리고 더 이러는 것 같긴 해요. 그 생각이 방금 또 났었어요. 말씀해 주실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멘탈 흔들리는 것조차도 내가 준비가 덜 돼 있고 실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제가 좀 앤틱한 걸 좋아해서 술 참고요. 아, 이 돌아가는 지구본은 아닌가요? 많이 해요. 아, 와인이네 와인. 저희는 운영팀이 그 노트북으로 일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운영팀은 이쪽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사무실 좀 꾸미고 싶은데 또 소통하기 또 빨라야 되죠. 저희는 성장하는 기업이라 이렇게 네. 좀 세팅을 했고 여기는 지원 부서고 디자인팀 작고 소중하죠. 미팅룸도 하나 있고요. 네. 이쪽은 뭔가요? 지금 좀 정리가 많이 안 돼 있긴 한데 R&D실로 쓰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현장 직영점들이 저희가 많다 보니까 직영점에서 R&D 많이 하는데 이쪽에서도 메뉴 개발을 또 많이. 주방을 가져다 놓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식기세척기까지 있네요. 이건 저희 팝업했던 만맥밤이랑 만두랑 맥주의 방 이런 컨셉의 팝업도 했던 것들. 브랜드가 며칠 이어 저희 디자인물들 나오면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같이 시각화할 수 있게 적혀 있어요. 한번 살짝 볼까요? 이것도 전단지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매장 오픈할 때 업데이트되는 상황들. 신규 매장 오픈 소식이네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 매달 모니터링해서 네. 고객들이 불편했던 것들 어떤 건지 저희가 제일 잘 보이는 것을 놓고 있고 네. 이거 해결하면은 더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는 또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내년 25년도의 목표는 뭔가요? 숫자로 얘기해야 되나요? 뭐 숫자로 얘기하셔도 되고 직원들을 더 가족처럼 얘기하셔도 되고 감성적으로 얘기하셔도 되고 저 가족이라 생각하는 스포츠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양문의 좋은 성장과 그 회사가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구조가 뭘지 네.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해서 또 좋은 복지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이렇게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매출은 목표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이번에 마감해보면 100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네. 한 180억, 190억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 성장이네요. 저희 직영이 뭐 오픈을 하는 게 좀 있어서 그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80억, 190억 정도고 네. 200억까지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목표를 설정하신 거죠? 네, 설정했습니다. 내년 12월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